횟집 소녀와 물의 철학. 탈레스와 나누는 물의 대화. 제19편 1000개의 강으로 6개월이 흘렀다. 수정의 물의 철학은 이제 전국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다. 환경부에서 제작한 물방울 수리의 모험 애니메이션은 전국 초등학교에서 상영되고 있었고, 수정이 직접 집필한 물 한 방울의 지혜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오늘은 수정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물교육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기 때문이었다.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교육자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였다. 떨리지 않아요? 함께 제주도로 온 탈레스가 물었다. 이제는 괜찮아요. 수정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컨퍼런스장에는 300여 명의 교육자들이 모여 있었다.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지만 모두 물교육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모인 것이었다. 다음은 한국의 백수정 양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했다. 19세의 나이에 물의 철학으로 아시아 전역에 감동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수정이 연단에 올라섰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청중들을 바라본 후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작은 항구에서 온 백수정입니다. 통역사들이 동시에 각국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물이 그냥 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물은 단순한 H2O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연결하는 우주의 언어라는 것을. 수정은 천천히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했다. 탈레스와의 만남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학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물의 철학이 형성되어가는 과정까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의 지혜는 국경을 넘나든다는 것을. 그리스의 철학자도, 중국의 사상가도, 인도의 성자도 모두 물에서 같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교육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다. 수정 씨의 물의 철학을 일본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문화적 차이가 있을 텐데. 수정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물은 모든 문화를 초월합니다. 일본의 아이들도 물을 마시고 비를 맞고 바다를 보죠. 물의 경험은 인류 공통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는 일기일회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잖아요. 물 한 방울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마신 물은 다시 똑같은 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일본 교육자가 감탄했다. 정말 아름다운 해석이네요. 중국에서 온 교수가 질문했다. 중국에서는 물을 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행 중 하나죠. 이런 전통적 사상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물의 철학의 장점이에요. 수정이 대답했다. 물은 모든 전통 지혜를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예요. 중국의 오행 사상에서 물이 지혜와 유연성을 상징하듯이 아이들에게 물의 성품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가르칠 수 있어요. 태국에서 온 스님이 질문했다. 불교에서는 물을 자비의 상징으로 봅니다. 이런 종교적 의미도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수정이 깊이 생각하며 대답했다. 저는 종교적 교육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물이 가진 보편적 가치들, 자비, 겸손, 포용, 이런 것들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베트남에서 온 교사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다. 베트남은 메콩강 델타 지역에 홍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와 물의 철학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수정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런 경험이 더 깊은 물의 철학을 가능하게 해요. 홍수를 겪은 아이들은 물의 힘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 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요? 물이 때로는 파괴적일 수 있지만 그것도 자연의 순환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홍수 후에 땅이 더 비옥해지듯이 어려움 후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요.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감동한 표정이었다. 컨퍼런스 휴식 시간에 여러 교육자들이 수정에게 다가왔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일본 교육자가 말했다. 저희 학교에서도 물의 철학 수업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중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중국 교수가 덧붙였다.
이때 특별한 손님이 수정에게 다가왔다.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 국장이었다. 수정 양,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국장이 말했다.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제안인가요? 물의 철학을 유네스코 물교육 커리큘럼으로 정식 채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정 양을 유네스코 물교육 친선대사로 위촉하고 싶어요. 수정이 놀라며 탈레스를 바라봤다. 탈레스도 감동한 표정이었다. 정말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19세의 나이에 이런 철학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이니까요. 그날 저녁 제주도 해변에서 수정과 탈레스는 조용히 산책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수정이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방울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듯이 당신의 지혜도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탈레스가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 나라 교육자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그 마음가짐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수정은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바다도 결국 대천항 바다와 연결되어 있겠죠? 물론이에요. 모든 바다는 하나니까요. 그럼 제가 여기서 느끼는 감동도 고향 바다까지 전해질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물의 철학도 온 세상의 모든 강과 바다로 퍼져나갈 거고요.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수정은 본격적인 국제 활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유네스코 친선대사 위촉식을 앞두고 있었고 아시아 각국에서 물의 철학 워크숍 요청이 쇄도하고 있었다. 수정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렇게 바쁘면 몸이 상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머니.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돼요. 그래도 가끔은 쉬어야지. 이때 탈레스가 좋은 제안을 했다. 수정 양, 전 세계로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해보면 어떨까요? 뭘요? 한국 전국의 강을 따라 여행하면서 물의 철학을 전하는 거예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모든 강이 흘러서 바다로 향하듯이 우리도 강을 따라 여행하면서 지혜를 나누는 거죠. 수정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1000개의 강으로 프로젝트라고 하면 어떨까요? 완벽한 이름이에요. 며칠 후 1000개의 강으로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었다. 수정이 한국의 주요 강들을 따라 여행하면서 각 지역 아이들에게 물의 철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강이었다.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한강에서 수정은 도시 아이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다. 여러분이 매일 보는 이 한강물도 어디서 왔을까요? 강원도 태백에서요. 맞아요. 그 작은 샘물이 여러 지류와 만나면서 이렇게 큰 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시작이 큰 강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낙동강이었다. 부산 아이들에게 수정은 강과 바다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낙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이곳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나요? 시원해요. 그래요. 강물이 바다와 만날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여러분도 다른 친구들과 만날 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금강에서는 충청도 아이들과 함께 물의 순환에 대해 배웠고, 영산강에서는 전라도 아이들과 함께 물의 정화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달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대천항으로 돌아온 수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욱 성숙해졌고 더욱 확신에 차 있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수정이 탈레스에게 말했다. 각 지역의 아이들이 모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물 앞에서는 모두 같은 경이로움을 느끼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물의 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힘 말이에요. 그날 밤 수정은 일기를 썼다. 1000개의 강으로 프로젝트를 마쳤다. 한 달 동안 전국의 강들을 따라 여행하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만났다. 모든 만남이 소중했고 모든 순간이 배움이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이었다. 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반짝이는 그 눈빛들을 잊을 수 없다. 그 아이들 중에서 미래의 물 철학자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제 유네스코 친선대사로서 세계 무대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이곳 대천항이 나의 근원지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오듯이 나도 언젠가는 이곳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물의 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이제는 온 세상의 모든 강들이 부르는 합창곡처럼 들렸다. 천 개의 강이 하나의 바다로 모여드는 장엄한 교향곡이었다.